한국의 차세대 윙어 18살의 양민혁이 토트넘 신분으로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6개월 단기 임대를 떠났고 최근 4경기 연속 출전하고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그의 활약이 크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였던 더비 카운티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과 동시에 도움까지 올리고 멋진 드리블 능력과 탈압박, 패스까지 본인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평점 8점이 넘는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한국 팬들에게도 매우 관심이 높아지고 QPR은 곧바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팬들은 양민혁의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 홍보에 더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감독과 코치도 극찬세를 쏟아냈고 BBC에서도 양민혁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전에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는 양민혁을 평가하면서 적응을 이미 마쳤다. K리그에서 왜 미래 스타로 불렸는지 보여줄 충분한 시간을 얻고 있다. QPR에서 초반 기세를 생각하면 토트넘에서 미래가 확실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양민혁이 총 출전한 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챔피언십이 매우 터프한 리그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도 양민혁은 충분히 토트넘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민혁은 시즌을 마치면 토트넘으로 복귀해서 주전 경쟁을 하게 되지만 QPR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QPR은 현재 승점 44점으로 리그 13위인데 6위와의 승점 차이가 5점 차이라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순위 싸움이 치열한 곳이라서 자칫 더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양민혁의 가세로 전력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QPR이 6위 안에 들면 한 장 남은 승격 카드를 위해서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QPR의 34라운드 경기는 포츠머스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포츠머스는 현재 18위로 승보다 패가 훨씬 많은 만큼 강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QPR은 홈에서 포츠머스에게 1대2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츠머스는 최근 2연승 중입니다. 순위가 더 낮다고 해서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닌데 그래도 양민혁이 가세한 만큼 새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기에서 양민혁이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양민혁은 벤치에서 교체 출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직전 경기 활약이 워낙 좋았기에 그 기세를 이어서 2연속 선발을 기대했는데 시프엔테스 감독에게 살짝 섭섭했습니다. 실제 해외 팬들도 양민혁 선발을 기대했는지 더비전에서 양민혁의 활약은 환상적이었어. 이번에도 그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확신했는데 아쉽네. 양민혁이 팀에 적응하는 속도는 엄청 빨라. 그에게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주면 여기서 더 빨라질 수도 있어. 양민혁의 어시스트는 눈부셨다. 이제 막 팀에 온 선수지만 그 사이에 벌써 천재성을 보여줬다. 요즘은 어린 선수들이 더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아. 양민혁이 딱 그런 선수야. 양민혁을 선발로 내보냈어야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30분은 뛰게 해주길 바란다 등등 양민혁에게 기대를 거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양민혁이 선발로 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지난 경기에서의 충돌 때문 같은데요. 시프엔테스 감독은 지난 경기가 끝나고 양민혁은 무릎에 약간 충격이 있었다.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제 그가 나설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양민혁이 경기 중 무릎을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가 창창한 특급 유망주다 보니까 조그만 충돌에도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선발보다는 교체로 투입하려나 봅니다. 분명 감독도 양민혁 칭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급 조커로 잘 활용해주길 기대해봐야죠. QPR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나레디 골키퍼 앞으로 지미던, 스티브 쿡, 로니 에드워즈, 케네스 팔이 포백을 형성했습니다. 3선에는 조나탄 바람과 샘 필드가 섰고 그 앞쪽으로 폴 스미스, 체어 그리고 일본의 사이토 고키가 나왔습니다. 미하엘 프라이가 원톱을 맡았고요. 양민혁은 QPR에서 데뷔전 이외에는 모두 오른쪽 윙어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스미스 선수와 교체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스미스가 살짝 애매한 활약을 보여줄수록 양민혁의 투입이 빨라지게 될 상황이었는데요. 양민혁이 없는 전반전은 매우 지루했습니다. 챔피언십은 일부인 프리미어리그에 비해서 매우 거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때문에 골도 안 나온 0대0 전반전에 추가 시간만 5분이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QPR과 상대팀인 포츠머스는 패스 성공률이 60대 중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점유율도 거의 50대 50에 가까워서 누가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도 못했죠. 손흥민이 전반전부터 원맨쇼를 하지 않았다면 양민혁 출전도 못 보고 진짜 잠들 뻔했습니다. 양민혁의 포지션 경쟁자인 스미스는 전반전 평점 6.2로 QPR에서 가장 낮았는데 양민혁의 빠른 등장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시작 3분 만에 골을 먹은 QPR은 실점한 지 3분 뒤에 추가골까지 내주면서 순식간에 0대2로 뒤졌습니다. 아무래도 팀이 이기고 있거나 분위기가 좋아야 유망주인 양민혁에게 기회를 많이 줄 텐데 이러면 출전 시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스미스는 이번 시즌 QPR의 주전 윙어였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빼기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후반전 평점이 5점대로 떨어진 걸 보니까 그냥 양민혁을 넣는 게 나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후반 15분에 양민혁이 사이드 라인에서 교체 투입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30분은 뛸 수 있기에 공격 포인트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만 했는데요. 괜히 설레기만 하고 막상 교체를 안 했습니다. 현지 중계진도 양민혁의 투입을 기대했는지 사이드 라인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양민혁이 곧 들어갈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양민혁이라는 발음이 어려운지 양민하약이라는 식으로 잘못 부르긴 했는데 그래도 양민혁을 향한 기대가 느껴져서 짧은 순간이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23분에 드디어 양민혁이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시푸엔테스 감독은 지고 있는 상황을 바꾸려고 3명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양민혁은 투입 1분 만에 결정적인 수비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센터 서클 부근에서 공을 뺏어내더니 엄청난 순간 스피드로 돌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슈팅까지 연결됐는데 그게 빗나가면서 아쉽게 어시스트를 하나 놓쳤습니다. 한국 선수라서 억지로 부풀리는 게 아니라 양민혁이 만든 장면이 QPR의 이날 공격 중에 가장 날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양민혁이 선발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진짜 괜한 아쉬움이 짙어졌죠.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QPR은 만회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양민혁은 득점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골키퍼가 슈팅을 쳐내면 곧바로 세컨볼을 노릴 수 있는 위치로 침투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양민혁은 후반 37분에 또 크로스를 통해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공격을 만들어내는데요. 비록 골이 되지는 않았지만 헤더슛으로 유효슈팅은 한 개 추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활동량을 보여주는 양민혁은 5분 뒤에 거친 태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센터서클 부근이었는데 간결한 턴 동작으로 QPR의 수비수 3명을 뚫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양민혁이 돌파를 성공하면 동점까지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포츠머스 수비수는 위험해 보이는 태클로 양민혁의 돌파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조금만 더 빨리 투입했다면 어땠을까? 양민혁이 선발이었다면 진짜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멈추기 힘들었습니다. 선발로 나온 스미스는 70분 넘게 뛰면서 패스가 고작 5개밖에 없었고 그 중에 중요한 패스는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양민혁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똑같이 5개 패스를 시도해서 그중 키패스를 2개나 성공시켰거든요. 정말 양민혁만 선발로 나왔더라도 오히려 QPR이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고 시푸엔테스 감독이 양민혁을 선발로 내보낼 결심을 했길 바랍니다. 솔직히 진짜 양민혁이 스미스보다 3배는 잘합니다. 다음 경기는 양민혁의 선발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